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1월 9일입니다. 오후인데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G20하고 또 아세안 정상회담 플러스 3 해가지고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를 캄보디아하고 인도네시아를 11일부터 15일 11, 12, 13, 14, 15 5박 6일 방문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아주 잘한 겁니다. 지금 이태원 사고는 인재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인재 맞고, 근데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고, 공무원의 혜택, 공무원들의 우왕좌왕하면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방해하고 직무유기 맞아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한반도, 대한민국 내 남쪽에 골목길 골목을 또 사람이 모이는 데를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걸 윤석열 지지율을 끌어내리려고 올라가면 안 되니 지금 아주 발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력이 누구예요? 민주당 세력과 용해인이라는 그 뚱땡이 있죠. 기본소득당, 개남, 정의당이나 다 민주당 세력이고, 그 다음에 이준석 떼거리들하고 유승민 지지자들이 어떻게든 윤석열 지지율이 안 올라가야지만이 지들이 정치적인 이득을 챙기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복선이 있는 겁니다. 그 업무론이에요. 고고TV가 볼지 업무예요.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두 번 6월 말에 그 나토 회담 참석 때 그 김건희 띄우려다가 아주 폭망한 거야. 그 다음에 9월 말에 20일경 9월 말에 참사가 아닌 것을 외교 참사라고 지랄 발광한 세력이 바로 유승민 개들이죠. 이준석 개들하고 민주당 세력이다. 그 프레임에 걸린 거예요. 김건희는 나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응? 해외 정상 외교를 가는데 솔직히 난 같이 안 갔으면 좋겠어. 근데 또 갈 거 아니야. 지가 대통령 윤석열과 공동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난 안 갔으면 좋겠어. 그 다자 외교를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김정숙 같은 건 할 게 없으니까 다자 외교 들어갈 적에 지금 남편은 뭐고 남편한테 뭐를 할 거야? 계속 해외 관광만 하고 지 버킷리스트만 채우고 돌아와서 그죠? 또 막 앞에서 그냥 문재인보다 막 대통령 전용기를 먼저 타고 지랄 발광하는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그것도 반대 진영에서 책이 많이 잡혔죠. 김정숙이가. 김건희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김건희는 아직까지도 천공을 덜 먹이고 그죠? 천공의 지시에 따른다고 민주당 세력과 이준석 떼거리와 유승민 지지자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죠. 천공의 지시를 따른다. 그 무속 논란. 그래서 김건희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가서 아무리 회개하고 그래봐야 그거 소용없어요. 그리고 학력, 경력, 이력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한남동으로 관청 옮겼는데 거기 몇십억짜리를 갖다가 김건희 그 지인들로 하여금 그 사적 발주를 했고, 김건희가 여기서 몇백억짜리 하나 헤쳐먹으면은 윤석열은 그냥 골려가고 윤석열은 하야 코스입니다.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이 말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고고TV는 그 일반 자유우파 유튜버 같이 강성으로 억지로 실드 못 쳐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예측을 하려는 방송이에요. 고고TV 지금 목표는 내년 1월 전후로 윤석열 지지율을 40% 전후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유승민이나 민주당이들이 윤석열이 없는 약점을 찾아서 공격을 하고 말꼬리를 잡고 없는 참사를 참사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완전히 걸려버렸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중도층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승민이나 민주당 세력이. 근데 중도층이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내후년 총선 보세요. 이런 코스로 가면은 윤석열이 지지율이 여기서 40% 전후까지만 가면은 국민힘이 앞선 구도로 들어가요. 차기 총선은.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유승민이나 민주당 세력은. 윤석열이 지지율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끙끙끙끙마다 행보, 언행마다 말꼬리 잡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번에 캄보디아하고 발리에서 열리는 프놈펜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하고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 아세안은 한중일이 리드하는 거 맞잖아요. 거기 안 가면 안 되죠. 그리고 G20 정상회담도 대한민국 국력이 지금 10위권이에요. 10위에요, 10위. 10위 안으로 들어간다고. 군사력이나 일반 경제력을 따지면은 7, 8위까지 가죠. 6, 7위까지 가고. 여기서 G20를 안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지들이나 이준석 패거리들이나 유승민 지지자들은 또 가서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지금 이태원에 이런 대국가적인 재난, 사고가 일어났는데 한가하게 외유를 가고, 외교 활동할 때는 이러는데, 그 친구들 진짜 나빠요. 진짜 나빠, 내가 볼 적에는. 그건 그거고, 외교 활동을 해야 돼요. 요번에 보면은 제가 아무리 필부라도, 전 경제적인 데 관심이 많아요. 필부라도 아세안 정상회담하고 G20 그 다자 외교가 우리나라가 거기 참여하면은 황금 덩어리가 막 깔려 있어요. 응? 그거를 모를 리가 없겠죠. 용컨대 외교 라인이나 또는 용컨대 참모 라인들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줄여버렸죠. 응? 11일 밤에 도착해서 밤부터 외교 활동을 하고 15일 저녁 늦게 귀국을 해서 16일, 17일에 뭐 네덜란드 왕하고 스페인 왕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네덜란드 왕은 반도체가 있고 스페인은 뭐 별로 없고 그러니 15일날 밤에 돌아와서 16일날 한다는 건 뭐죠? 가장 핵심적인 게 빈 살만 있죠. 사우디 왕세자 차기 왕. 빈 살만이 네옴시티 720조짜리 프로젝트를 2025년까지 결정하려고 그러니 그게 핵심이에요. 응? 만약에 문재인 같았으면 빈 살람 같은 건 상관없고 그냥 다 채워가지고 해외 여행 일정 여행이야 그런 걸 항상 보면은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외교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덕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세계 만방을 돌아다니면서 김정수가 처묵처묵하면서 돌아다녔고 여행하였고 그러면 갈 때마다 무조건 남북평화 북한 핵 한반도 비핵화 그것만 떠들고 다니다가 외교적으로 조롱을 당한 놈이 문재인이에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윤석열이 6개월 됐고 나토 가서도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미국 가서도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문재인과 박근혜 비교를 하면은, 물론 이명박보다는 못하죠. 지금 폴란드 가가지고, 나토 정상회담 가서, 거기서 원전 대박 터지고 있고, 방산 수출액과 방산 대박 터지고 있죠. 물론 세계 정세가 그렇지만은, 그렇죠. 그 다음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하고 자웅을 겨루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원전 수출이. IRA법 같은 경우는 그건 한국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9월 말에 유승민이가 IRA법도 해결 못하고 거기서 말이야 바이든을 하고 쪽팔리고 욕이나 하고 왔다고 참사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그런 건 개인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IRA법이 지금 우리만 난리난 게 아니라 일본도 뭐 바이든이 일본은 뭐 시해줄 것 같지만 일본도 지금 난리가 났고 유럽 애들도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데도. 그게 오늘 내일 이제 그 미국의 중간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지금 전 세계가 IRA법에 대해서 경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되면은 트럼프는 자국 보호주의가 바이든보다 더 강하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한국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IRA법이.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유동성 축소에 의한 고금리 정책을 한국이 어떻게 막아요? 경제 위기를 못 막는다니까요. 그거는 신이 와도 못 막는 거예요. 당할 수분이 없는 거예요. 세계 경제와 외교를 주도하는 미국이 달러 정책을 펴는 것으로 누가 막느냐고. 일본 보세요. 영국 보세요. 중국 보세요. 하염없이 지금 나락을 들어가고 있잖아요. 한국은 지금 잘 견디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언론들이 그냥
그냥 불안과 공포 뭐 어쩌고 된다 어쩌고 된다 비관적인 기사만 쏟아내서 그러는데 그거 할 수 없어요. 비관적인 기사 쏟아지고 비관적으로 되더라도 미국이 저렇게 날아갈 우리가 날아갈 정도면 미국도 날아가요. 그래서 요번에 G20 같은 거 가는데 나는 참 며칠 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태원 사고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최대한 일정을 압축시켜가지고 밤에 갔다가 야밤에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4, 5일 동안 활동하고 초인적인 그 일정이 될 거예요. 문재인 같은 놈은 이런 거 못합니다. 문재인 같은 놈은 하루 전에 이틀 전에 가서 쩝쩝대고 맛있는 거 먹고 관광하다가 그냥 썩어놓은 보리자리 같이 저 옆에서 다자해구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둘이 그냥 뭐 멀쩡하게 효소아비 같이 있다가 또 돌아와서는 말이지 지가 말이지 외교 성과가 이렇다고 자랑하고 그 당시에 그 미통당하고 자한당에 가서 아이고 예 칭송하고 이 병신 같은 것들이 그러고 나서 꼭 금요일날 돌아와가지고 토요일날 놀고 일요일날 놀고 월요일날도 놀고 4월 동안은 맨날 휴가만 쉬어. 지금 문재인이가 촉이나 윤석열 촉이나 나이가 똑같아요. 이 윤석열의 뚝심과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러나? 보고TV도 과거에 술 많이 먹어서 건강했는데 그런데 그냥 그냥 가가지고 빡빡한 일정으로 돌아와서 그냥 월요일날 또 출근하고 그렇죠? 응? 그러면 15일날 밤에 돌아와서 16일날 17일날 네덜란드 국왕도 만나야 되고 스페인 국왕도 만나고 또 빈 살란 사우디 왕사의 빈 살란 네옴시티 그거는 지금부터 우리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응? 이런 걸 보고 이 좌파 이놈들은 또 도망간다. 이태원 사고 해결 못하고 도망간다. 유승민 지지자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가서 또 무슨 사고를 칠까? 줄리 데리고 가라. 아랍 애들은 여자를 좋아하고 일부 다치 때문에 줄리 갖다 상납하고 와라. 이런 이런 흉흉한 댓글을 달고 이런 걸 갖다가 공격하는 민주당은 끝났어요. 유승민 세력도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 떼거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응? 지금 황금의장이 열려요. 황금의장이 필부인 고고TV가 뭘 알겠습니까? 많은 이번 세계적인 경제 퍼펙트 스톰이 그냥 큰 과오 없이만 넘어가면은 고물가, 고환율, 이게 더 이상 번지지 않으면은 세계 경제는 재편되는 과정이죠. 그 세계 경제 재편 과정에서 미국이 있고 동남아시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방산 수출이나 원전이나 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건설 700조짜리나 그리고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윤석열이가 외교를 해가지고 획득하고 대한민국 이익을 갖다 가져올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이런 걸 지지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또 국힘 내부라면은 이런 걸 지원해야 돼요. 근데 윤석열 하는 거 보세요. 잘못한 것만 잘못한 것과 불안전한 것만 콕콕 집어내가지고 콕콕 쏴버리고 공격하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겁니다. G20하고 아세안 정상회담 가는 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윤석열이가 말이 거칠고 투박한 게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는 처음 정치를 해보기 때문에 단점보다 장점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학습 효과에 의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대에 이명박 화려한 외교를 지원했던 팀이 그대로 윤석열한테 지금 지원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불안하다는 거죠. 성공하면 불안하다는 거죠. 그게 민주당 세력하고 유승민이에요. 유승민도 이명박 5년 동안 박근혜 붙어가지고 그냥 이명박을 공격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명박이 지금 와서 다스 문제는 있지만은 이명박의 화려한 외교 활동과 탈정치와 그죠? 그 다음에 경제 성장과 4대강, 서울시 개발 이런 게 지금 재조명을 받을 때가 됐어요. 아주 잘하는 겁니다. G20 가서 아세안 정상회담 가서 또 한중일 회담을 할 것이고 일본이 그 북핵 문제 때문에 북한 미사일 난리 때문에 일본 방어를 위해서
윤석열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원한다 그러는데 윤석열이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있고 또 한중 정상회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는데 다 해야 돼요. 응? 한중 정상회담도 하고 시진핑 그놈하고 독재자하고 기시다하고도 해가지고 국민들이 좌파나 유승민이가 공격하는 거 이정희라는 놈이 우길기가 대한민국의 중심을 꽂힌다 그런 거 겁변시 말고 한일관계 터야 되고 한중관계 지금 중국 저건 이제 몰락과정에 들어가요. 제가 3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중국은 절대 미국을 앞설 수가 없다. 새로운 기술과 원천 기술은 미국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앞설 수가 없어요. 힘내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내년 1월 전후로 해가지고 여론조사가 윤석열 40% 전후로 갖다 놔야 되겠어요. 나는 지켜야 되겠어요. 대한민국을. 국가는 존재하는 거예요. 사고 날 때만 국가가 없다 그러는 것은 그런 궤변과 요설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발전하고 성장하고 좋은 걸 갖다가 국가는 존재한다고 하는 척 말은 하지 않고 대형 사고만 하면 국가가 존재하는가 인재다 하는 그런 철딱서니 없이 과거 논리를 갖고 말이지 공격하는 그런 세력은 절대 정책을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